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의 비할 바는 못되지만 나름 직장생활하며 이외 시간들은 주식에만 골몰하며 어언 10년을 보내왔고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듯 합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는 결국 총알 싸움이다. 총알이 많은 놈이 결국은 이긴다. 내가 무당이 아닌 이상 잡자마자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더이다. 결국 하락장도 겪어야 하고 내가 납득 못할 하락이라면 조금 더 싼 값에 물량을 더 모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그것도 총알이 다 두둑해야 가능하더이다. 결국 흑수저가 주식 투자로 금수저는커녕 동수저도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있는 놈들이 계속 이기는 판이라 깨달았음을 얻었습니다. 그 잘난 분할 매수 분할매도 어차피 적은 시도로 운영한다면 겨우겨우 수익 낸 그 수익금보다 그걸 인내하고 버티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더이다. 두 번째, 차트는 답이 결국 아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추천하시는 윤재수 작가의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몇십 번이고 덩독을 했고 이 외에도 수십 권의 매매 관련 서적과 심지어 강연에도 수백 곳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차트에는 답이 없더이다. 주봉 또는 월봉의 상승 캔들에서 어깨까지 다시 밀리면 진입 시점으로 잡고 허리에서 잡으면 완전 땡큐다. 이런 매매를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내가 10년을 따라해보니 그건 공식이 아니라 그냥 운이더라. 이 외에 흑산병 이후 반등, 돌파 매매 등등 수십 수백 가지의 매매법이 있지만 결국 내 결론은 차트는 답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좋아서 애청하고 있는 소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솔직하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개미들이 시드 1, 2천으로 시작하는데 겨우 그 정도 금액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 소장님의 대부분 매매 관점 베이스는 차트이던데 차트가 소장님의 매매 관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주식 투자는 총알 싸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알이란 결국 이제 돈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는 답이 결국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돈을 버냐 안 버느냐 이걸 떠나서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주식에 대한 관점 자체가 그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관점과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거라고 봐요. 주식으로 해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해서 주식으로 부를 거두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또 해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로또 알죠? 로또를 내가 사서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요?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사면서 와, 난 이번 주에 무조건 당첨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로또를 사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없을 거예요. 근데 로또의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하죠. 왜 그러면 우리는 로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로또에다 돈을 투자를 해서 로또를 살까요?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사 너는? 아닐걸?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또를 사는 사람은 없을걸? 그래, 그거야. 그걸 사는 이유는 뭐야? 내가 무조건 1등이 될 거라고 확률을 내가 크게 갖고 사는 거야? 안 되면 그만, 되면 그만. 뭔 말인지 알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뭐야? 매주마다 로또의 당첨자가 나오기 때문이지. 로또의 당첨자가 1등이야. 일주일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 1등이 많이 나와? 그러면 확률적으로 봐봐. 몇 명이나 사겠어, 로또를.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1등이 고작 10명, 20명 내외인데 많아봤자. 근데 우리는 그 확률을 뚫고 내가 1등이 될 거라고 확률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로또를 사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야. 없다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식으로 정말 큰 돈을 벌 거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일에서 비롯된 거냐면 주식으로 많이 돈 번 사람들끼리 실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해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주식 매매를 하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물론 그 과정이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뤄낸 사람은 있잖아. 자,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는데 과연 정답의 루트가 있냐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러한 루트 따위는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또는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 사연자 분께서 올려주신 대로 결국은 모든 일은 돈이 가장 먼저 수반이 되는 거야. 특히 도박과 노름, 그리고 우리같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투자금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자금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싸움이 맞아.
100만 원 갖고 매매를 하는 사람과 10억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결국은 동등한 성상에서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지. 물을 타도 훨씬 더 많이 탈 수가 있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인들을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 요소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돈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뭘 것 같아? 두 번째 바로 시간에 대한 부분. 기관 투자가들은 물린다 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들여서 그냥 계속 꾸준히 돈을 써가지고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버티면 돼. 존버는 승리한다는 그 말처럼. 근데 개인들은 돈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한계치가 있고 분명히 그 다음에 또 시간이란 부분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맞물려서 기관과 외인을 개인들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발생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하고 뭘 매매법을 하고 하는 방법은 자체는 결국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돌아가자 그런다면 돈과 시간을 무한정이 아닌 유한정인 공간에서 돈과 시간을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는 거야. 결국은 회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결국 매매법이라는 건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파생이 돼가지고 뻗쳐나가는 거거든.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나한테 정하기 나름이야. 만약에 정말 나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그런다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 1000만 원이 10억이라 생각을 하고 100억이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쉽게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한정적인 자원을 크게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뭐 이분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차트는 답이 결국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근데 자,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 안 하고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럼 과거 사람들은 과연 뭘 보고 과연 매매를 했을까? 우리가 요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트를 안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 절대 안 되는 거야. 차트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던 거야? 옛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때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던 거야? 야, 옛날 사람들은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불과 가까운 거 볼까? 야,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길 찾고 다녔지?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상상이 안 가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았던 거야. 얘가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문물이 바뀌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뭐가 시대의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초점과 베이스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분께서는 지금 차트가 답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현대사회로 접어들어갖고는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게 차트고 차트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매에 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주식이 싸냐 낮냐라는 가격을 차트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런데 차트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 절대 없다는 거지. 마치 그거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물론 핸드폰 없어도 살 수 있지. 핸드폰이 없다고 당장 우리가 핸드폰 내일 당장 잃어버린다고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굶어 죽어?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핸드폰이 우리한테는 필수 불가결인 요소리 된 거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이 차트란 부분이 마치 그런 거 같다고. 당장 차트가 없다 그래도 당장 내일 주식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이게 없다 그런다면 엄청 불편해진다는 것 뿐이지. 예전에는 정보화 시대 이전에 중권 시장 자체가 벌써 개념이 몇백 년인데 차트라는 개념도 생긴 지 이제 100년 이래인데 그 전에 사람들 과연 어떻게 매매를 했냐 이거야. 그때 사람들도 매매 방법이 있었겠지. 차트를 안 보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 그렇지. 그때도 정보도 중요했었고 말 그대로 호가창 그런 게 어딨어. 객장에서 그냥 시세판만 쫙 낮춰놓고 거기서 보면서 매매하고 주위 사람들 옆에 막 들으면서 매매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매매를 했었던 거야. 8, 90년대 때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었다. 모든 게 하기사 이 차트 안에 들어있다는 건 말은 또 아니야. 자, 이거랑 똑같아. 핸드폰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야, 핸드폰 안에는 여기에는 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돼. 그지? 내 개인 연락처 뭐 다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 없다 이거지. 차트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는 필수 불가결인 요소가 돼버렸는데 이거를 무시를 하고 할 수는 없지만 다시 돌려서 이 핸드폰 안에는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 뭔 말이냐면 이 핸드폰은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내가 어떠한 성격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는지 그런 건 여기에 담겨져 있어? 물론 찾아보면 데이터를 조합하면 나오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김용재 사람의 자체의 본성과 이러한 것들은 여기는 안 담겨져 있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나랑 같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지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서로 겪어보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좋은 날도 겪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자, 그러한 부분들이 차트에 담겨있냐 이거야. 기업에 안 담겨있는 거야.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얘 기업으로 따지자면 뭐야? 이 기업의 본성이 돈을 잘 벌고 있냐 못 버냐는 거잖아.
그러한 것들이 차트에 다 녹아져 있냐고 이거지. 안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차트로 봐야 될 것과 차트 이외의 것들을 봐야 될 것은 우린 적절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차트라는 것도 완전히 무시를 못하지만 차트에는 보면 담겨져 있는 것과 담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 차트만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고 또 차트를 안 볼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갖춰진 환경에 맞춰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원을 마음껏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도움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께서 하시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그래. 주식시장을 겪어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 100세 시대인데 30년까지 내가 살아봤는데 30년까지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 남은 70년도 힘들고 어렵게 산다 그런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없잖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산단 말이야. 그 믿음과 꿈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식으로 당장 큰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을 통해서 내 계좌가 좀 더 나아지겠지. 이번 달에는 5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겠지. 10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주식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딪혀 봐야 뭔가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하는 말이지만 1년 365일 인생에 재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원래 재미있는 인생보다는 허탈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더 많고 그 1년 안에 가끔씩 찾아오는 행복과 재미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도 그러한 행운과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